자,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은경 시부상 뭔 얘기를 할까요? 저게 나 시아버지 상을 당했으니까. 김은경 막장 드라마 국민은 분노한다. 예, 김은경 누굽니까?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잘 아시죠? 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예, 최근에 노인 비하성 말로 일단 많은 국민들의 저 사람도 저런 부류였어? 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김은경은 뭡니까? 한국외대의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네, 그런데 일찌감치 이재명 사단에 포함이 돼 있죠. 이재명 사단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재명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그렇게 주창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외에는 답이 없다. 이재명이 지난번 대선 후보로 강력히 미는 그룹이었고 또 대선에서 실패했지만 이재명만이 당을 고하고 또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른바 개딸 이외에 이재명 지지 세력의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대표 할 때도 또 이재명을 지지를 한 거고 차기 대선에서도 이재명 외에는 답이 없다. 이낙연, 김부겸 다 정세균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오로지 이재명 바라기죠. 이재명 해바라기. 그래서 저는 문재인 때는 금감원 부원장으로 겹불을 쪼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년 이 임기 동안에 아마도 꽤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거의 2년 동안 하면은 거의 한 8, 9억, 10억 정도를 벌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부원장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연봉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업무라든가 경력 이런 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연봉 책정을 하니까 저 사람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거는 본인만 알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부원장 정도가 되면 3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을 하면은 간단하게 6, 7, 8억은 되겠죠.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각종 수당에 이런 수당도 이게 아주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아마도 그야말로 5억이 훨씬 넘는 재임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제가 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니까 윤석열 치하에 금감원 부원장을 한 게 치욕스럽다. 윤석열 밑에서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대통령이란 말 붙이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부원장을 한 게 수치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김은경 저 사람은 수준이 저 정도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제는 노인성 평야 남은 수명 여명이라고 그러죠. 남은 수명 여명에 따라서 이 참정권을 줘야지 불과 1, 2년밖에 안 남은 노인들하고 앞으로 50년 70년을 살 청년들하고 똑같이 국가 선거도 하고 이거 잘못되지 않느냐라고 우리 애가 얘기를 하다가 살짝 이제 책임을 애한테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게 결국은 자기 생각이었다 하는 얘기를 애들로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또 이 사람이 막장 드라마를 엄청 써대끼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남편이 어떻게 해서 죽고 시아버지도 똑같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시누이가 정말 저런 사람이 공직을 맡는 거짓말쟁이가 공직을 맡는 거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또 이 공개를 했죠. 또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 시켜서 아들이 또 고모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고소하겠다 하는 얘기. 그렇게 일련의 드라마가 글쎄요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훨씬 더 극적인 전개로 이루어지는데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정말 불편한 시선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이건 불편한 시선을 넘어서 국민들은 지금 이제 분노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논평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저 막장 드라마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예, 정리를 하는 그 표를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해 주십시오.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관련한 공방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이 진전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위원장 아들의 반박, 이제 아들까지 이제 참전을 시켰습니다. 아들까지 참전을 시켰는데 지금은 김은경은 쏙 빠지고 김은경의 아들과 신우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여동생이죠. 예, 신우이 주장이 저렇게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부모가 18년 모셨다는 얘기에 대해서 신우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다. 시부모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일삼는 아주 못된 며느리였다라고 신우이가 주장을 하는데, 예, 자기 아들을 시켜서 아들은 또 이런 반박을 했죠. 아버지 돌아가신 뒤 수시로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를 찾았다. 예, 양측에서 확인되는 공통 사실은 김 위원장이 시부모와 함께 살았던 게 아닌 것이죠. 예, 수시로 할아버지를 찾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같이 모시고 살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8년간 시부모를 모셨다고 하는 김은경의 공식적인 얘기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부모 재산을 빼돌렸나 하는 그 대목에서는요, 신우이는 시아버지 운영 사업체를 김은경이 자기 친동생 명의로 가로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당했는데 김은경이 친동생 명의로 가로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김 위원장 요 아들, 김은경의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도 저희 집이 이끌길 할아버지도 바랬다. 글쎄요, 진짜 그랬을까요? 시아버지가 최초로 운영했던 사업체, 현재 예, 김은경의 그쪽 김은경 측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빼앗긴 쪽에서는 강탈을 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세 번째 쟁점입니다. 남편 원인이 부부 불화였나? 예, 요 제목이 상당히 이제 시중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신우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은경의 둘째 아들에게서 아빠, 엄마가 싸웠고 아빠가 화가 나 뛰어내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둘째 아들, 여기 지금 참전한 첫째 아들 말고 김은경의 둘째 아들에게서 아빠, 엄마가 심하게 싸웠고 아빠가 화가 잔뜩 나서 뛰어내렸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게 신우이 측의 주장이고, 예, 김은경의 아들은 동생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만 3세였고 뜻도 몰랐다. 고모의 거짓말은 큰 잘못이다. 우리를 왜 괴롭히냐. 네, 이렇게 지금 쟁점을 정리를 한 건데요. 글쎄요, 이 가족 간의 저런 그 불화, 갈등, 이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저런 일가의 가족, 시누이와 아들과의 그 거짓말 공방, 이것을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김은경이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공직자입니다. 공직, 그것도 대단한 공직자이죠.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고요, 문재인 때. 예, 그리고 지금은 예, 제1야당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물론 혁신위원장을 내세운 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혁신위원장을 이재명이 내세운 건 딱 하나죠. 자기를 좀 보살펴다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지금 비명 세력들이 저렇게 자기를 따르지 않은 비명 세력들이 있는데, 제도로서 예, 당원 당규도 고치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나의 그런 그 권한을 확 좀 늘려주고, 저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거세하는, 총선에서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마련을 해달라, 그런 뜻이 100% 아니겠습니까? 예, 더도 말고 나를 위해서 혁신위원장은 존재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차원이니까 저 뭐 비명 세력들이 반대를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근데 여기서요, 예, 하나 더 추가될 게 있습니다. 김은경이 아까 얘기했듯이 예, 금감원의 부원장으로 있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사에 보면은 부고가 나옵니다. 부고. 네,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작년 12월 금감원이 언론에 알린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부고 기사.
당시 금감원 부원장인 김 위원장만 가족으로 기재가 돼 있다. 예, 이 내용을 보면요, 바로 왼쪽에 예, 저기 있죠. 그것도 조금 크로즈업을 해 주십시오. 예, 바로 요겁니다. 요거 부고 이렇게 돼 있죠. 김은경 가로 열고 금융감독원 부원장씨 시부상 시부 시아버지죠. 작년 12월 4일 날 돌아가셨고, 김은경이 그 당시에 금감원 현직 부원장으로 있었는데 요 부고를 낸 겁니다. 부고를. 네, 이제 저렇게 공직자가 어떻게 상을 당하면은 이제 각 좀 큰 기관은 다 홍보팀이 있습니다. 홍보팀을 통해서 전 언론에 이것 좀 뿌려주세요라고 김은경이 이제 시키면은 홍보팀이 쫙 하는데, 자, 이게 보십시오. 누구누구 씨 별세, 이 시아버지 이름은 지금 살짝 가렸죠. 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딱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예, 이렇게 한 사람만 된 겁니다. 김은경 씨 시부상, 예, 3.15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 뭐 미토 발의는 며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보통 우리가 부고, 신문에 나는 부고하고는 약간 다르죠? 예, 어떻게 다릅니까? 네, 보통 저렇게 하면은, 예, 그 돌아가신 분의 아들, 또 아들이 지금 김은경 전 남편의 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아들이 또 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보통 아들, 그 다음에 딸, 예, 딸, 그 미국에 있는 딸이죠. 딸 이름,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며느리, 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딱 한 사람입니다. 그냥 김은경 씨 시부상. 그런데 그냥 개인 김은경이 아니라 가려 열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금융감독원은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의 저승사자죠. 저승사자. 예, 금융기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관이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예, 여기서 각종 제재, 그 다음에 벌칙, 그 다음에 또 무슨 영업정지 이런 거를 다 여기서 이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게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자,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은경 시부상, 뭔 얘기를 할까요? 저게 나 시아버지 상을 당했으니까 뭡니까? 조의를 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저게 진정으로 자기가 이 조의를 표할 때 있으면은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남은 아들, 또 뭐 이렇게 딸, 미국에 있는 딸, 그거 한 다음에 김은경, 순서가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아들, 딸 먼저 나오고, 또 거기에 며느리, 뭐 손주가 이제 장성해서 또 어떤 뭐 취직해 있으면 또 어디 뭐 LG나 SK, 삼성, 또 어디 무슨 과장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렇죠? 신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신문에. 그런데 저렇게 단독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고 김은경, 예, 김은경이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감원 부원장, 나 상당했어. 근데 친부모도 아니고 시부상을 당했다는 얘기를 저렇게 이 부고를 낸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기자생활 제가 30년을 하는 그 상황에서 저런 한 사람이 시아버지 상을 당했다고 저렇게 부고를 내는 거는 저 정말 처음 봅니다. 예, 30년 그 이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저런 경우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죠? 예, 갖고 와라 이겁니다. 갖고 와라. 예. 금융기관들 다 여기 뭐 은행도, 증권사, 보험사, 하다못해 뭐 투자자문사, 뭐 모든 그런 그 금융기관들이 나 금감원 부원장으로 있으니까 가지고 와라 이거죠. 예, 저는 정말로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도 아유, 시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세요. 그러면 아마 금융기관들이 다 아주 이 봉투를 다 갖고 올 거예요. 뭐 이렇게 평소에 그냥 무슨 뇌물 주고 받는 게 아니라 돌아가셨으니까 갖고 오는 거니까 그거는 관원 상제는 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위에 누가 얘기를 했어도 아유, 제가 공인인데 그럴 수는 없지요 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친부모
너 저렇게 혼자 달랑 이렇게 나 부모상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 뭐 이렇게 원래 부음을 하려면은 이렇게 갖춰야 되는 양식이 있는데 그런데 시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저렇게 달랑하는 거는 글쎄요 속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동백꽃님이 뭐 시부상을 통해 부의금을 갈취하는 것이다. 동백꽃님이 뭐 정확히 보시는 거죠. 충무공님도 마찬가지네요. 금융기관에 돈 가져와라 하는 얘기죠. 돈 가져와라. 탈로팡님, 태호팡님, 저거 부의금 갖고 오란 얘기입니다. 흔히 잡종마, 그렇습니다. 저게 정말 부고로 수금한 나쁜 X다. 뭉치님.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김영란법에 위배가 됩니다. 저거는 김영란법에 얼마 이상 받지도 못하게 돼 있고요. 주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거 글쎄요 지금 작년 12월이니까 이제 한 7개월 8개월 지났는데요. 아마도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은 김영란법의 위배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해야 된다,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기사에 나올 겁니다. 김영란법에 당연히 위반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금융기관들이 봉투에 이제 많이들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뭐 10,000원짜리 몇 장 넣고 갖고 오겠습니까? 이거는 금융기관 개인이 내는 것도 요새 뭐 최소 뭐 10만 원, 또 가까운 사람은 2, 30만 원 이렇게 내는데 저거는 무슨 은행에서 무슨 증권사에서 대표 명의로 돈을 놓으니까 아마도 두둑히 갖고 왔을 겁니다. 저게 문제가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김은경, 뭐 이름이 비슷한가요? 김영란, 김은경. 이 사람은 김영란법의 이 주창자는 숙대 교수고요. 숙명여대. 김은경은 이제 한국 외대 교수인데 김은경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부아이코님이 66평 고급 빌라에 산다면서요 라고 그 뒤에가 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은경의 막장 드라마 국민은 지금 분노를 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기 그 상태에서 그 기사를 조금 보면요. 거기에 기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왜 부고를 그렇게 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재산을 빼돌린 거, 그 다음에 또 부부 불화가 자산 원인인 거, 부의금만 챙긴 김은경 요 내용을 제가 덧붙이자면요. 신우이 김진아 씨, 신우이 이름이 김진아 씨입니다. 그 신우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자살 이후 시부모의 사업체까지 빼돌린 며느리가 왜 돌아가신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왔겠느냐. 돌아가신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왜 왔겠느냐. 남편도 자살하고 시부모 사업체까지 빼돌렸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별한 남편의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노릇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그 잘난 금융감독원 부원장 타이틀로 보내온 부의금을 챙겨가는 모습을 본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요 대목입니다. 금융감독원, 그 잘난 금융감독원 부원장 타이틀로 보내온 부의금을 챙겨가는 모습, 봤다는 얘기죠. 챙겨가는 모습을 본 우리는 정말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망연자실했다. 이제 자기한테 들어온 금융감독원, 뭐 이 은행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증권사, 보험사, 여의도에 수두룩한 수백 개 넘는 그쪽에서 거액이 담긴 이 돈봉투를 챙겨가는 모습, 챙겨가는 김은경을 보고 우리는 그 식구들은 다 망연자실했다. 아이고 정말 참 저 여자 저 대단하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은경이 시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은 일요일인 작년 12월 4일 오후 5시쯤 금감원 공보실을 통해 언론에 전파됐다. 아까 얘기한 홍보팀이 바로 이 공보실이란 얘기입니다. 고인은 일남 3녀를 뒀는데 당시 부고기사에는
고인의 가족사항으로 며느리인 김 위원장만 기재되어 있다. 바로 이 대목을 제가 앞서 설명한 것이죠. 고인이 일남 삼녀를 뒀는데 라고 하면은 직계가족이 있으면은 직계가족을 당연히 먼저 앞에 기재를 하고, 그게 부음의 이 공식적인 그 요강입니다. 요강. 그런데 당시 부고기사에는 고인이 가족상으로 달랑 며느리인 김은경만 기재되어 있었다. 김진아 씨 시누이죠를 포함한 3명의 딸과 사위 등의 이름은 한 군데도 없었다. 그래서 금감원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고가 휴일에 알려진 데다 발인이 바로 다음날 오전이었고 장례식당도 전라북도 전주여서 대부분 직접 상가에 찾아가지 못하고 조의금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요, 금감원 고위 간부의 경조사에 금융기관 등이 내는 부의금 액수는 상당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둑하게 아마 5만원권으로 두둑하게 갔을 겁니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금감원 부원장이 상을 당했다. 근데 왜 시부모 상을 당한 걸 부고를 하지? 좀 의아해하면서도 에휴 뭐 그래도 뭐가 무슨 뭐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냈을 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김은경이 시부모 사망을 이용해서 거액의 부의금을 챙겼다고 시누이가 바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참 저런 사람의 그 공직자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니 참 얼마나 답답한 우리도 국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은경의 아들은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인터넷에 글을 올린 막내 고모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식장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분이다. 부의금만 챙겼다고 비난한 시누이가 오히려 장례식장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서로 지금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김은경이 그렇습니다. 참 지금 이 자기 홍보팀을 시켜서 이 자기 혼자 달랑 가려 열고 금감원 부원장 그것을 강조를 한 다시 한번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한번 더 여러분들이 보셔야 저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구나. 바로 이게 각 언론에 모든 언론에 뿌려진 바로 부고 기사입니다. 김은경 가려 열고 금감원 부원장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남 삼녀의 다른 딸부터 직계가족 고인의 직계가족부터 쭉 쓰고 그 다음에 며느리는 이제 거의 끝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금감원 부원장을 왜 저렇게 강조를 합니까? 딱 하나죠. 갖고 와라. 나 상을 당했으니까 그것도 참 자신이 물론 시아버지가 김은경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건지 이거는 아직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란 말을 붙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가서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뭡니까? 그 부의금을 다 챙겨왔다 하는 그거를 보고 정말 아주 아연실석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 기사 생활하면서 저런 공직자들 이 부고 내는 거 이런 것들을 늘 지켜봤기 때문에 김은경이 어떤 생각으로 저런 부고를 냈는지 저는 뭐 아주 안 봐도 눈에 선하다라는 말씀을